김연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연경입니다. 안녕하시냐고 말씀을 드려놓고서는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조심스러운데요. 난리가 요즘 너무 많습니다. 특히 이 아이들 보육과 관련된 예산이죠.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로 보육대란이라는 단어가 작년에 이어서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 금요기획에서 이 문제 깊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정책은 일관성과 현실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잠시 후 3, 4부에서 짚어보겠고요. 김연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하겠습니다.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오늘 증시 어떻게 끝났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강현철 투자전략부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주식시장은 난영한가요? 네, 오늘은 그냥 약간 조용히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코스피는 1포인트 정도 올랐으니까 큰 의미는 없지만 1989포인트에 끝났고요. 네. 코스닥 시장은 요거보다는 조금 많이 오른 4포인트 올라서 685포인트. 다만 주 초반에 이제 그 주말에 있었던 직전주였지만 그 파리 테러로 인해서 네. 주 초반에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주중반 이후에는 좀 안정감을 찾아들면서 다소 좀 반등한 부분이 금요일까지는 약간 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코스닥 시장은 어땠나요? 네, 코스닥 시장도 거래소 비슷하게 약간 소강 국면이었는데 상대적으로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서 예. 한 0.67% 오른 685포인트. 거래소는 업종이 한 반반 정도 갈린 데 비해서 코스닥은 대부분의 좀 오른세를 골고루 보이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오늘 외국인, 기관, 개인 어떤 움직임들을 보였죠? 사실은 외국인은 지난주부터 계속 하루에 한 2천억 원씩 주식을 팔고 있고요. 예. 오늘도 한 1,800억 원 정도 주식을 팔았습니다. 반대로 이제 연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좀 주식을 사들였는데, 지난주부터 삼성전자가 자사주라는 거를 사고 있는데, 과거에도 보면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주시장에서 사면은 그만큼의 주식을 오히려 외국인들이 팔아버리는 흐름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예. 지금 외국인 매도는 한국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단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을 좀 조절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매도로 보이고요. 네. 반대로 이제 거래소는 외국인들이 1,800억 원을 주식을 팔았지만 코스닥에서는 한 220억 원 정도 주식을 사면서 주요 기관 중에서는 가장 강한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종목이나 업종 중에는 어떤 특별한 움직임을 보인 것들이 있었나요? 무난하게 하루가 끝났기 때문에 특정 업종이 많이 올랐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연말에 현재 이제 주시장의 테마가 제약 바이오 그리고 이제 중국 소비 관련 이런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 이제 일부 전기차 관련 주들이 약간 좀 예. 테마주를 형성하는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오늘도 좀 올랐나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들이 주로 화학이나 전기전자학 쪽에 많이 포진이 돼 있는데 관련 종목들이 오르면서 해당 업종들에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종목으로 치면은 전기차 이 테마주에는 어느 것들이 좀 들어가나요? 사실은 전기차와 관련된 거를 지금 하겠다라고만 얘기를 한 거지 실제로 하고 있는 회사는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종목까지 좀 언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배터리 다만 이제 관련 업체들 이런 데가 들어가나요? 네, 그렇죠. 이제 예. 2차 전지하고 관련되는 게 주로 이제 LG그룹 쪽의 계열사나 네. 삼성 쪽에서의 어떤 계열사들이 전지나 이런 쪽을 일단 사업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관련 쪽의 테마는 있어 보입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네요. 사실은 이제 예. 전기차 테마가 실용화되는데 앞으로도 한 2, 3년은 더 있을 거다가 네. 정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제대로 된 테마인지 아니면 너무 좀 섣불리 갔는지 예.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과 관련한 얘기들은 지금 시장에서는 좀 가라앉은 상황이죠? 사실은 이제 가라앉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12월 둘째 주니까 향후 한 3주 정도 남았는데 네. 계속 요즘에는 이제 매주 그렇죠. 누군가 발언을 할 예. 때마다 12월에 올리겠다는 거를 계속 강하게 시그널을 좀 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 대 맞아야 좀 이렇게 악재가 해소된다는 측면에서는 12월 예. 중순까지는 가라앉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네. 올해 이제 올리고 나면 시장이 좀 안 좋아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2, 3주 이런 불안감은 계속 없었다 있었다 반복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것들이 좀 변수가 될까요? 다음 주가 이제 23일주면서 월말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로 이제 매크로 지표들이 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혹시 기억하시면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약간 가격을 좀 할인해서라도 일단 소매 판매를 좀 늘리려는 의도들이 좀 있었는데 네. 요게 이제 11월 말에 10월 달 데이터들이 나오는 거니까 정말 이런 게 좀 효과가 있었는지 뭐 지속성이 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가늠자. 그래서 국내 소비하고 관련된 데이터들이 다음 주 후반에 나오는 부분들에 좀 관심이 될 것 같고요. 예. 여타 국가들은 사실은 매크로 지표들이 최근 들어서는 계속 좀 하향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눈에 띄는 신호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도 뭐 크게 기대할 건 없는 그런 느낌이기는 하네요. 밋밋하거나 약간 좀 조정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NH투자증권의 강현철 투자전략부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예,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비즈니스워치의 김춘동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통계청이 가계 동향 통계를 발표를 했던데 네. 소득이 최악이라죠? 네, 그 6년 만에 그 네네. 최악을 기록했는데요. 네. 이 가계의 월 평균 소득이 441만 6천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하면 소득 증가율이 0.7%에 그쳐서 2009년 3분기 마이너스 0.8% 이후에 가장 낮았고요. 예. 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소득 증가율은 아예 0%에 그쳤습니다. 제자리군요. 취업자 네. 수가 증가세가 좀 주춤을 했고 또 이 상여금 지급 규모가 줄면서 소득이 별로 늘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래 3분기에는 성과급이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네. 추석이 있군요. 네. 예. 가계의 지출은 어떤가요? 여전히 지갑을 꽁꽁 닫고 있지는 않은가요? 네,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이 월 평균 지출은 339만 7천 원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0.5%가 줄었습니다. 예. 역시 2009년 1분기 마이너스 1.3% 이후에 가장 좋지 않았고요. 반면에 이 담배값을 올리는 효과 때문에 술과 담배 지출은 23%나 늘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네. 월세 월세 가구가 늘면서 주거비 지출도 23.5%나 급증을 했고요. 이 소득에서 비소비 지출을 제외한 이 처분 가능 소득이 358만 2천 원으로 0.9%가 늘었는데 이 처분 가능 소득에서 이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인 평균 소비 성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예. 71.5%에 그쳐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소비 그만큼 성향이라는 게 그러면은 100%면은 적극적인 소비를 하는 거고. 그 처분 가능 소득을 다 쓴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비를 하지 않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분 가능 소득이 평균이 358만 2천 원이나 되는군요. 네. 예, 고소득자가 많아서 그런가 봅니다. 근데 이 소득 대비해서 의료비 지출이 네. 좀 많이 되는 가구, 그러니까 10% 정도를 넘는 가구가 네.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또 얘기도 있던데요. 네, 그 한양대 의대 예학의학교실 연구진이 지금 5,155가구를 대상으로 이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이 가구의 재정 운영, 또 소비 지출, 빈곤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을 했더니 그렇게 좀 나왔습니다. 예. 이 연구진은 이 가구의 소득이나 지출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 10%를 넘어설 경우에 그 재난적 의료비로 좀 정의를 했는데요. 이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는 2008년 17%에서 2010년에 15.8%로 조금 줄어들다가 2011년부터 다시 반등을 해서 2013년에 19.3%까지 올랐습니다. 네. 이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이 빈곤 상태에 있을 확률이 1.4배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라고 하니까 더 심각하게 좀 다가오는 표현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갑자기 의료비 지출이 많아지면은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그만큼 갑자기 가난해지거나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한 가구는 뭐 이 저축이나 다른 소비 지출을 좀 줄이는 과정에서 좀 삶의 질이 좀 나빠질 수가 있고요. 예. 또 뭐 당연히 불확실한 미래에 좀 대비를 잘 못하다 보니까 이 빈곤의 상태로 떨어질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는 겁니다. 이 연구진은 이 재난적 의료비가 이 가구에 끼치는 이 재정적 위험을 낮추려면 이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수준을 낮추고 네. 또 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줄여서 의료 보장성을 확대하려고 좀 제안을 했는데요. 반면에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9년에 65%에서 2013년에는 62%로 떨어졌는데 예. OECD 회원국 평균이 78%니까 좀 많이 낮은 수준입니다. 이 가계 의료비 부담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건강보험 기금의 안정성은 있다고는 하는데 병원 가보면요. 비급여 그 약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처방을 해주거든요. 그렇죠. 병원들이 수익원을 예. 주로 그쪽에서 찾다 보니까 아마도 좀 그런 게 그렇죠. 많은 것 그게 같습니다. 또 제약업체들과의 어떤 커넥션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병원에 그냥 지출하는 돈이 늘상 많은데 이런 가구도 재난적 의료비를 쓰는 가구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조금 해당하시는 게 아닌가 좀 싶긴 하네요. 예. 금융위원회가 자동차 보험의 할인 할증 기준을 네. 건수제로 바꾸려다가 계획을 백지화했다고 하네요. 네, 그 금감원이 작년 8월에 그 2018년부터 이 자동차 보험 할인 할증 기준을 이 건수제로 좀 일괄 전환하겠다 이렇게 좀 발표를 했는데요. 네. 기존의 점수제는 사고의 정도, 크기에 따라서 보험료를 할증하는 거고, 이 건수제는 사고 횟수를 집계를 해서 할증에 반영하는 겁니다. 네. 이 가벼운 사고라도 사고를 자주 내면 자동차 보험료를 그만큼 많이 올리겠다는 건데요. 이 금감원은 당시에 그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좀 점수제를 할증 기준으로 삼고 있고, 또 최근에 이 교통사고 경향을 보니까 그 인명 피해보다는 물적 피해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그런 분석에 따라서 네. 이 건수제를 도입하긴 한 건데 이번에 다시 좀 뒤집은 겁니다.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그 중소상공인들의 반발 때문입니다. 예. 아무래도 그 일반 차량에 비해서 운행을 많이 하고 또 아. 그러다 보니까 경미한 사고 건수가 많은 중소상공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 부담이 좀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그렇겠네요. 반대를 하고 나선 겁니다. 예. 이 금융위는 대신에 보험사가 사고 크기로 할인 할증 기준을 매기는 현행 점수제 또 사고 횟수에 중점을 두는 건수제 중에서 하나를 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네. 이 다양한 상품을 공급해서 소비자 선택권을 늘리겠다 이런 취지긴 한데 갑작스럽게 이 정책을 좀 바꾸다 보니까 보험사들은 당혹스럽다 이런 반응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사들이 당혹스러워도 건수제 도입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본인들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네, 당황스러워야 되는 거 오히려 이 중소상공인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진짜 그 뭐 트럭이라든지 용달차 같은 거 모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경미한 사고가 많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그런 좀 경향을 좀 많이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뉴스가 계속 우울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한국 SC은행이 대규모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하죠. 네, 만 40세 이상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희망퇴직을 실시를 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 규모가 꽤 큽니다. 이 금융권 희망퇴직은 최근에는 드문 일은 아닌데 이번에 희망퇴직은 이 규모 때문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한국 SC은행은 이번 희망퇴직을 통해서 이 전체 5천 명의 직원 가운데서 5분의 1인 1,000명을 내보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이 본점 직원은 3분의 1을 좀 정리하겠다 그런 예정을 밝혔습니다. 금융권에서 이만큼 한꺼번에 희망퇴직 받은 적은 거의 없죠. 네. 네. 조건은 어떤가요? 좀 괜찮습니다. 이 법정 퇴직금 외에 근속연수 곱하기 2, 여기에다 12개월치 월급을 더해서 특별 위로금을 좀 주기로 했는데요. 가령 20년을 근무한 경우라면 52개월치 월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여기에다가 이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명까지 1인당 1,000만 원의 학자금을 주고 또 이 재취업 또 창업 지원금으로 2천만 원을 지원해서 최대 6억 원까지 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2, 3년 안팎의 급여를 이 퇴직금으로 주는 이 금융권의 간행에 비해서 조건은 후한데 그래도 현실적으로 재취업이 쉽지 않아서 그렇죠.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이 더 많다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형식상 신청을 받긴 하는데 퇴직을 좀 종용하는 사례도 좀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보통 은행들 그런가요? 희망퇴직 이렇게 받았을 때 다 안 되면은 반강요식으로 결국 할당을 맞추나요? 예, 그런 사례가 좀 많았습니다. 생명보험사들도 그렇고 일반 예. 은행들도 좀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좀 그렇게 약간 종용하는 사례도 좀 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네. 보직을 좀 이상한 걸로 준다거나 그렇죠. 네. 이렇게 되겠죠. 그렇군요. 금융권 쉽지 않다는 얘기일 것 같네요. 네. 근데 올해 우리나라 찾는 중국인 관광객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걱정했잖아요. 네네. 예, 근데 꽤 될 것 같죠?
네, 그 상반기에 이 메르스 사태 때문에 뭐 중국인 관광객 숫자가 좀 확 줄었었는데 네. 그래도 올해 이 국자 수가 한 650만 명쯤은 될 것 같다. 이런 좀 추정이 나왔습니다. 이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인 관광객 입국자 수가 65만 명을 기록해서 연중 최고치를 나타냈는데요. 네. 작년보다 16% 가까이 늘면서 이 메르스 사태 이전으로 좀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내년에는 이 예. 올해보다도 30% 가까이 많은 이 800명 정도가 네. 우리나라를 찾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추정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워치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왜 뉴트리라이트 더블X는 DNA 건강까지 생각할까요? 매일 유해산소가 우리 몸의 DNA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비타민과 무기질, 식물 영양소를 담은 더블X. 항산화를 통해 DNA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81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성공하는 사람들의 놀라운 투자 비결. 용산의 미래를 누리는 곳에 오픈 예정인 면세점 상권까지. 그것도 남보다 먼저. 용산역 특급 상업시설. 용산 서밋 스퀘어. 귀하가 선점하십시오. 1899-1331. 대우건설. 5, 4, 3, 2, 1, 제로. 이자 부담 제로 프로모션. 소나타, 그랜저 등 8가지 승용 주요 차종을 11월에 구매하시면 최대 36개월까지 이자가 제로. 선수율 20% 이상. 적용 차종 및 세부 내용 홈페이지 참조.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11월 한 달 더 넥스트 스파크 살 땐 잊지 마세요. 하나, 하루 3,000원으로 부담 없이 사거나 둘, 삼성기어 S2를 받거나 셋. 어떤 차종이든 3년 이상 된 차종 보유 고객은 20만 원 추가 할인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선수율 15%, 금리 5.5%, 유효할부 48개월, 유효율 최고 70%, LS&T 모델 기준.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 2부에는 영화와 책 얘기해 보겠습니다. 경제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경제신간 코너 그리고 경제영화관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중소병원협회와 함께 간호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가족이나 간병인 대신 간호사로부터 간호를 받을 수 있는 포괄 간호 서비스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선 더 많은 간호사 인력이 필요합니다. 환자에겐 편안하고 안전한 간호를 제공하고 환자 가족에겐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포괄 간호 서비스 제도. 간호취업지원센터에서 간호사 재취업 관련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1522-1755, 1522-175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2부의 시작은 경제상식 퀴즈인데요. 오늘의 퀴즈입니다. 이것은요.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아이들, 그러니까 취학 전에 유아를 대상으로 한 표준 교육 내용입니다. 2012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최근 이것과 관련한 예산 확보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만 3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에 대한 교육 내용이고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누리과정, 2번 성장과정, 3번 양성과정입니다. 보기만 다시 드릴게요. 1번 누리과정, 2번 성장과정, 3번 양성과정입니다.
뭐 다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은 예산이 필요한 걸 생각해 보시면은 정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알칼리수로 건강해진 네모메이수 한 박스, 마지막 안주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 한 통, 또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이 준비가 돼 있고요. 또 있습니다. 주식회사 이밥차에서 쓰기만 해도 부자가 되는 2016 가계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바로 문자 주십시오.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입니다. 생생경제가 뽑은 이 한 권의 책, 화제의 경제 신간. 금요일에 만나는 경제 신간입니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이 내년을 전망하는 책이죠. 그렇습니다. 2016 한국이 열광할 12가지 트렌드란 책을 준비를 했는데요. 매년 이맘때만 되면 서점가에는 각종 트렌드 관련 서적들이 그야말로 본물을 이루죠. 그렇죠. 11월 되면 조금 이른 감이 있긴 하지만 사실 이 트렌드 관련 책들이 시기 싸움을 하거든요. 먼저 그렇겠죠? 내면 예, 아무래도 이슈가 시장을 되니까. 선점하기 때문에 이미 지금 10쪽 넘게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10쪽 넘게요. 예, 특히 내년을 궁금해하는 분들에게 한두 권쯤 읽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갖게 하는 책들이 꽤 있는데요. 전 세계 85개 나라에 125개의 무역관을 설치하고 있는 코트라가 몇 년 전부터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아이템과 트렌드를 정리를 해서 이렇게 책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도 소개해 주셨어요. 네, 2015년도 소개했는데 2016년도 소개를 하는데요. 네. 여러 트렌드 관련 서적들이 있지만 좀 보다 구체적이고 네. 뭔가 확실한 증표가 보이는 것들을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이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 세계 주요 나라에서 어떠한 아이템과 트렌드가 뜨고 있을까? 네. 그것들을 분석해서 12개의 트렌드 키워드를 가지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가는 건 엄청나게 싫은데 내년에 유행할 트렌드 그럼 또 굉장한 호기심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12가지니까 하나씩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시죠. 예, 먼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가 재창조입니다. 재생을 넘어서 재발견, 재조합하다. 업사이클링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게 소개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가 디스럽터. 네. 학력 파괴자라는 책 소개해드렸잖아요. 디스럽트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많이 쓰여요. 그렇습니다. 파괴자들, 세상의 예. 룰을 깨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가 온디맨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것도 유행어예요. 이제. 예, 요즘 뭐 IT 기업들이 다 온디맨드를 그렇죠. 지향한다는 예.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소비자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서비스가 유행할 것이다. 캐시 프리, 현금이 사라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 예. 새로운 놀이터,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새로운 놀거리들이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네. 코즈 마케팅이라고 그러죠. 소비자들의 지갑을 여는 착한 방법. 뭔가 사회적인 활동이라든가 공헌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네.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 수 있는 방법들이 고민이 되고 있고요. 강한 새우라고 해서 고래를 이건 뭐예요? 이기는 새우들의 반란, 자그마한 기업들. 예. 저도 왠지 그런 존재가 되고 싶은데요. 그렇죠. 디지털 교육이라는 트렌드도 있다고 그럽니다. 예. 스마트 네이션을 꿈꾸는 에듀테크라는 트렌드가 보이고 있고요. 비욘드 푸드 그래가지고 먹는 거 이상의 의미를 지닌 그리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맞아요. 그러고요. 예. 틈새 금융, 세계인들의 돈이 흘러가는 틈새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들을 분석해보고 있고요. 리버럴 아츠라고 하는데요. 이 교양학부를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렇습니다. 예. 기초 교양에 대한 목마름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각종 교육들, 교양 교육들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있고요. 마지막 12번째 트렌드가 잡 크리에이터, 과거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예, 이런 분들 사실 굉장히 창조적인 분들이고 그렇죠. 본인들이 시장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죠. 맞습니다. 궁금한 게 참 많은데 책의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스모그 프리 타워로 공기를 정화하고 남은 공해 물질을 압축하면 검은색 탄소 덩어리를 얻을 수 있다. 그 탄소 덩어리를 스모그 프리 큐브라고 부른다. 정육면체 모양인 하나의 스모그 프리 큐브는 공기에 들어있는 공해 물질을 압축한 결과다. 로서가르드는 이 탄소 덩어리를 보석같이 디자인해
반지와 커플링크스를 제작했다. 이러한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 스모그 프리 큐브는 단순히 공기를 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해를 눈에 보이게 만들어 사람들이 이를 실감할 수 있도록 만든다. 단지 환경에 좋은 일을 한다는 구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주얼리로 변신한 공해를 직접 보고 만지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공해 예방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더욱 지지하게끔 이끌 것으로 보인다. 과일을 요리하는 방법 중 하나는 과일을 으깨고 삶은 다음 얇게 펴서 말리는 것이다. 이는 가죽을 만드는 방법과 유사하다. 휴고의 팀 프루트 레더 로테르담은 과일의 이러한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친 후 완전히 새로운 가죽 원단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과일 가죽은 더 이상 썩지 않으며 벌레도 꼬이지 않아 천연 가죽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게 되었다. 프루트 레더 로테르담은 이 가죽으로 먼저 가방을 디자인했다. 100% 과일 가죽으로 만들어진 디자인 가방은 과일 가죽이 특정 제품의 원단으로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음식의 관점에서는 쓰레기로 여겨졌던 것이라도 다른 관점에서 보면 끝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된다는 걸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아니, 과일 가죽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 12가지 중에서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2개 다 포함이 돼요. 재창조에 포함이 되기도 하고요. 비욘드 네. 푸드, 음식이 음식 이상의 다른 무언가로 그러네요. 활용되고 있는 2가지 트렌드에 해당이 되는 거죠. 흥미가 막 느껴집니다. 네. 근데 이 트렌드라고 하는 게요. 사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래지는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규정을 하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좀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닐까라는 점들도 없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게 의미 있는 동향이나 흐름이 있다면 사업에 당연히 적용을 하는 게 또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책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요. 예. 그리고 실제로 또 해외에서 어쨌든 성공을 거두고 있는 아이템들이 소개가 그렇죠.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책에서 제일 먼저 꼽고 있는 2016년의 주요 트렌드가 재창조입니다. 네. 업사이클링이라는 트렌드라고 예를 이야기하는데요. 들면 어떤 게 업사이클링이에요? 우리가 리사이클링은 기억들을 하시잖아요. 그럼요. 다시 쓰는 거죠. 그렇죠. 폐기물 같은 걸. 여기서 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게 업사이클링인데요. 폐기물을 활용한 재창조를 의미를 합니다. 아마 여성분들 가운데는 아마 이 소방 호스로 만든 가방이 네? 유명하게 팔리고 있는 걸 아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는 모르네요. 처음 들어보시는군요. 네. 중고품이나 폐기품, 불량품으로 취급되던 것들이 재해석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상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네. 뭐 과일 이야기 아까도 우리가 했지만 네. 사실 못생겼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운송 과정에서 약간 흠집이 네, 나서 네. 마트에 오르지도 못하고 버려지는 과일들이 엄청나다고 그래요. 그걸 싸게 팔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또 그걸 사게 되고. 예. 예. 싸게 팔기도 하고 이걸 가지고 네. 수프나 주스로 재탄생시키는 겁니다. 이게 또 재창조가 되겠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여긴 또 한 가지를 결합시킬 수가 있어요.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네, 코즈 네. 마케팅. 예.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 버려지지 이렇게 않고 했다. 예. 그렇죠.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뭔가 사야만 되는 이유를 부과하면 이 제품들이 놀라운 어떤 재창조, 업사이클링을 통해서 탄생한 제품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군요. 책에 보면요. 폐타이어가 네. 신발이라든가 혹은 멋진 스피커로 변신이 된다고 그럽니다. 스피커요? 고가에 팔리고 있어요. 굉장히 좀 소방호스 가방에 이어서 이거 빨리 좀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렇게 전 세계 곳곳에서 최근 들어서 이렇게 업사이클링을 통한 재창조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건 바람직해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버려질 것들인데 어쨌든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또 소비도 창출하고 여러 가지로 경제에 도움이 되니까 긍정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디스럽터라고 하는 게 2번째 트렌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파괴자라고 하는 의미인데 기존의 상식이나 룰을 파괴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책에 보면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레스토랑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레스토랑은 트램을 제조해서 만든 레스토랑입니다. 근데 이 트램이 이탈리아 밀라노의 주요 관광 명소를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 한 바퀴 쭉 천천히 돌아요. 그러면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렇죠. 가보고 싶죠.
저도 당장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맛있는 이탈리안 음식을 먹으면서 창밖으로 아름다운 밀라노의 풍광을 감상을 하는 겁니다. 네. 룰을 파괴해서 성공을 거둔 케이스고요. 그렇네요. 또 한 가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박물관과 미술관은 1년에 한 번씩 어마어마한 변신을 한다고 그래요. 어떻게요? 파티장으로. 오. 그래서 실제로 반고흐 미술관에서는 관람객들이 고흐의 명화 옆에서 DJ가 틀어주는 음악에 맞춰서 술 한잔 하면서 춤을 춥니다. 저 여기 진짜 가보고 싶은데 못 가봤거든요. 상상이 안 되죠. 꼭 가봐야겠네요. 1년에 한 번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전통적이고 익숙한 가치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기회를 만들어내는 네. 디스럽터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요즘에 정말 많이 듣는 게 온디맨드거든요. 그렇죠. 예, 여기서도 언급이 되고 있죠. 온디맨드 전 세계 ICT 기업들이 가장 주목하는 트렌드죠. 네.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힘의 균형이 옮겨지면서 수요자들의 소비에 적극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서비스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네. 뉴욕의 한 유명 레스토랑은 음식을 배달한다고 그럽니다. 레스토랑에 배달하는 거는 참 드문 일인데. 그렇죠. 예. 가서 먹기보다는 집에 있으면 그 음식을 배달하는데 그냥 배달하는 게 아니고요. 레시피와 함께 배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귀찮네요. 요리를 하기가 귀찮거나 네.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들의 레시피를 공개하는 온디맨드 전략을 쓰고 있고요. 네. 스마트폰 앱으로 자신의 증상을 설명하면 환자의 위치와 교통 상황까지 고려해서 의료인이 직접 알겠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도 생겨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였습니다. Sempre una risposta a tutto. Se voglio fare contento, Totò, ora ti conto una cosa. 네, 영화 속에 녹아있는 경제를 찾아 배워보는 시간이죠. 경제영화관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나오시니까 또 다른 느낌이네요. 네. 네, 오늘 어떤 영화인가요? 네, 리들리 스콧 감독의 영화 마션입니다. 뭐 다 보셨네요, 신작은. 네. 큰 인기를 끌었죠.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영화 보면서 그 로빈슨 크루소 좀 떠올랐거든요. 저는 캐스트 어웨이가 떠오를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고편을 보니까. 네. 예. 그 무인도에 대한 그런 얘기니까.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조난 당한 곳이 무인도가 아닌 화성으로만 그러니까요. 바꾼 예. 영화니까 사실 맥락은 같은 영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용 더 설명해 주세요. 네, 미 우주항공국 나사가 그 RS-3 탐사대를 화성으로 보냅니다. 네. 그런데 이 화성을 탐사하다가 이 거친 모래폭풍을 만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탐사대에 비상 탈출을 합니다. 네. 하지만 그 팀원인 그 와트니는 데려오지 못합니다. 맷 데이먼. 네. 네. 폭풍에 휩쓸려 가서 아마 죽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나사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데요. 근데 알고 봤더니 와트니는 어떻게 해서 살아서 기지로 네. 귀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인데요. 예. 기지에는 단 30일치의 먹을 거리와 물밖에 없습니다. 다음 탐사대가 화성을 찾아올 때까지는 4년이나 남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와트니가 여기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뭐 하여튼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농사를 짓죠. 네. 예, 예고편을 봐서 거기까지는 아는데요.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물도 합성하고 막 산소도 합성하고. 그럼 네. 뭐 H 그 수소하고 막 산소하고를 합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H하고 O2를 하면 H2가 되니까. 이야. 네. 그런 식으로. 맷 데이먼이 역시 네. 대단하군요. 예. 근데 이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얘기는 그러면은 뭐 어디서든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닐 거고. 네. 뭔가요? 네.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네. 이 지구로 복귀하던 RS-3 탐사대가 이제 뒤늦게 이 와트니의 생존 소식을 듣습니다. 어떻게요? 지구에서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봤더니 이 화성에 예. 와트니가 살아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나사 국장이 이 대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니네들이 가서 와트니를 구할 거냐? 네. 아니면 그대로 지구로 귀환할 거냐?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한 명이 죽을 높을 확률과 6명이 죽을 낮을 확률 어느 것을 고르거냐?
네,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고민되는 질문이네요. 네, 이 사실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질문이 어떠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할 때가 있는데요. 네. 이 답변이나 판단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행동 경제학에서 이 같은 문제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판단이나 선택이 달라지는 현상, 이걸 프레이밍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틀을 짜준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갑자기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또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 프레이밍 효과 실제 실험을 통해서 밝혀낸 거죠. 네, 뭐 이거 아모스 그 트버스키 그리고 다니엘 카너먼 이거 행동 경제학 할 때 아주 중요하게 취급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실험을 해봤는데요. 미국에서 흔하지 않는 아시아 질병이 네. 발병을 하는데 600명이 죽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질문을 이제 피실험자들에게 던집니다. 그런데 질문을 각기 다르게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 여기에 대해서 한 그룹에게는 프로그램 A가 있는데 이 A를 실행을 하면 이 200명을 구할 수가 있고 네. 프로그램 B는 600명 중에서 3분의 1은 구하고 3분의 2는 구할 수 없다. 그러면서 너 A 할 거냐, B 할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같아 보이는데요. 네, 근데 이제 첫 번째 질문은 200명을 구할 수 있다고요. 예. 두 번째 거는 600명 중에서 3분의 1은 구하고 3분의 2는 구할 수 없다. 구할 수 없다라는 네. 말을 한 거군요. 이랬더니 72%의 사람들이 프로그램 A, 그러니까 앞에 200명을 구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예. 두 번째 질문에는 3분의 2가 구할 수 없다. 3분의 2가 죽는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A가 훨씬 낫겠다 생각을 한 거고요. 또 다른 그룹에게 또 다른 또 질문을 해봅니다. 이 프로그램 C는 400명이 죽는다. 네. 이걸 우리가 프로그램 C라는 것을 작동을 하면 400명이 죽는다. 그런데 프로그램 D는 3분의 1은 안 죽고 3분의 2는 죽는다. 뭐 선택했을 줄 알 것 같아요. 네, 뭘까요? D요. 네, 맞습니다. 3분의 1은 안 죽고 3분의 2가 죽는다 하니까 이 400명이 딱 정해 있어서 죽는 것보다 이 3분의 2가 죽는다. 요거를 택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A, B, C, D 다 질문이 다른데요. 결국 이 A, B, C, D 결론은 200명은 살고 400명은 죽는답니다. 그러니까요. 네. 같은 건데. 네. 하지만 질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선택이 각기 바뀐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선택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그 사람들이 그 같은 값에서는 이득이 확실하게 주어지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더라 이겁니다. 예. 아까 200명 구할 수 있다. 네. 400명 죽는다. 이게 뭐 3분의 1이 죽는다. 이거보다 확실하다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아마도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럴 네. 때는 위험을 줄이는 쪽으로 선택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프레이밍 효과를 이용한 유명한 책의 서문이 있죠. 네, 성장의 한계라는 책이죠. 예. 이 책의 서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련이 하루에 2배씩 늘어나서 호수의 절반을 덮었다. 네. 아직도 호수의 절반이나 남았다고 할 것이냐? 왜? 호수가 수련으로 뒤덮일 날은 바로 내일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즉 보기에 따라서는 아직도 절반의 호수가 남아있지만 네. 이게 2배씩 늘어나기 때문에 당장 덮이는 건 내일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 성장의 한계, 뭐 인류의 환경 파괴와 그리고 자원 고갈에 대해서 예. 경종을 울렸던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은 호수의 절반이 다 채워져서 뒤덮일 날이 내일이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신 거죠. 그렇죠. 확실히 다르네요, 메시지가. 네. 네, 경제에서도 이런 프레이밍 효과는 상당히 많을 텐데. 네, 최근에 그 우유 같은 거 사보면 예. 예전에는 유통기한이 많이 적혀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제조일자로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뀌었죠, 몇 년 전에. 네. 예. 특히 이런 신선식품에 주로 지키는데 제조일자를 표시하면 사람들이 신선도에 대해서 더 믿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통 유통기한은 좀 길게 잡혀 있으니까 즉 그 가짜 낸 우유가 더 신선하다 이런 것을 광고할 때는 바로 그 제조일자를 씁니다. 네. 근데 요즘 그 백화점 가면은 다 세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옷 세일하거나 이런 거 할 때도 요게 좀 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이런 거 있죠. 50만 원짜리 우리가 옷을 사는데 예. 상품권 5만 원을 주겠다는 쪽과 10% 깎아주겠다. 주저하게 만드네요, 저를. 네. 예. 근데 대부분 사람들 하면 5만 원을 주겠다를 택한다고 합니다. 10% 깎아준다 그러면 애게 겨우 10%. 근데 현금 5만 원을 준다 이렇게 하면 상품권이든 5만 원이구나 이게 더 크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같은 결과인데요. 예. 또 핸드폰 최근에 구입해 보면 이 현금가로
바로 72만 원 주고가 낼 거냐? 네. 아니면은 매달 3만 원씩 할부로 24만 원 낼 거냐? 예. 이건 사실 같은 건데. 같은 건데. 네, 이 현금 72만 원은 훨씬 더 크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할부를 선택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신용카드 할부 판매 주로 이런 것도 결국은 비싼 상품을 싸게 느껴지도록 하는 그렇죠. 그 프레이밍 효과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만한 돈을 내고 심지어 이자까지 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그게 더 싸게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바로 그 이자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네. 예. 근데 경제 상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거나 이럴 때도 사실은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유도신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만약에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 올해 3%라고 제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얘기를 하면서 근데 보니까 미국은 2%고 일본은 마이너스입니다. 자, 한국 경제 성장률 높았나요? 낮았나요? 이렇게 물을 수가 있고요. 또 반면에 올해 성장률은 3% 있는데 하지만 2007년에는 5%였고 네. 2000년에는 7%였다. 그러면 우리 성장률이 높은가요? 낮은가요? 이러면 느낌이 확 달라지죠. 확 달라지죠. 네, 3%. 예. 이게 사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 최경환 부총리 겸 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정권의 이제 경제 성장률 얘기를 하면서 노무현 정부 때는 우리나라 성장률이 세계 경제 성장률의 평균에 못 미쳤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성장률이 세계 그 평균 성장률보다 높다. 그래서 우리가 못한 게 아니다. 근데 그 참여정부 때 성장률은 지금보다 높잖아요. 네, 그 명목적으로 보면 그때 거의 한 4, 5% 그러니까요. 갔었고요. 예. 현 정부 성장은 2, 3%니까 분명히 그때 성장률이 높았습니다만 이제 최 부총리 얘기는 그때 당시에는 전 세계도 다 높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잘한 게 아니고 이번에는 우리가 오히려 잘했다. 이렇게 이제 프레이밍을 바꾸는 거죠. 네. 하지만 프레이밍을 짜서 이야기하는 사람에 대한 트러스트, 신뢰도 상당히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예, 왜 웃으셔요? 영화로 돌아가서요. 이 영화에서는 이 프레이밍 효과를 어떻게 이용하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나사 국장이 대원들에게 한 명이 죽을 높을 확률과 6명이 죽을 낮을 확률 이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해라 이렇게 하는데 가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6명이 가더라도 너희는 죽을 확률이 낮으니까 예. 한 명 걔를 확실히 죽이는 것보다는 낮을 확률이니까 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가야죠. 네, 예. 이제 이런 식으로 던지는데 여기에 이제 던져놓고 이제 대원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 대원이 또 다른 답변을 합니다. 내가 와트니와 같은 유행에 빠졌을 때 니들은 네. 나를 안 도울 거냐? 아.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한 생명을 구한다는 건데 네. 이제는 우리 동료를 구하는 게 된 겁니다. 이거는 또 프레이밍과는 조금 달라지는 거기는 한데. 이것도 이제 판단에 대한 이제 질문이 그쵸, 달라지는 그쵸? 거죠. 이 사람은 예. 어떻게 구할 건가? 예. 그러니까 이제는 보니까 동료면은 당연히 구해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만장일치가 됩니다. 만장일치예요? 네. 아무도 여기선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영화군요. 그렇습니다. 역시. 예. 그래서 잘 구해와요. 잘 구하죠. 예. 우린 지금 지구에서 화성까지 거리가 4년이에요. 뭐 영화상에서는 지금 그렇게 4년이 아니라 예. 가는 시간이 그 4년 뒤에 이런 프로젝트가 있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설정이 됩니다. 예. 이 프레임을 가지고 제가 영화를 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트릭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21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릭스타. 백종원입니다. 올해도 맛있는 김치를 원하시죠? 제가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김치 톡톡에 넣고 유산균 버튼을 톡 누르세요. 참 쉽죠? 맛보세요. 유산균이 12배 더 많은 김치톡톡으로 더 쉽게 맛있는 김치를. LG디오스 김치톡톡.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대한민국과 프루지오가 함께 만듭니다. 누구나 부담 없는 뉴스테이에서 행복한 마을 공동체까지. 당신이 더 행복한 뉴스테이. 동탄 행복마을 프루지오 12월 오픈. 1800-0277 대우건설. 여잔 아무 온수매트에나 눕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어디 누워요? 어디긴 온수매트니까 보일러 기술을 봐야지. 국가대표 보일러가 만든 또 하나의 보일러. 경동나비엔 온수매트.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어디요? 빨리 나와. 아침부터 분주한 장수군 머는마을 어르신들. 오늘은 작은 영화관의 김선태 씨가 마을 어르신들의 영화 관람을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한 날입니다. 좋은 생각까지 나누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지금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금융회사에게 묻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에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제 연금을 잘 키울 수 있죠? 미래에셋증권이 답합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하세요. 세액공제로 절세 효과까지 준비된 연금 전문가 미래에셋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안녕하세요. 이연복 셰프입니다. 팔도 짜장면 아세요? 갓 볶아낸 야채에 불맛 돋는 춘장을 쫙! 이래야 진짜 짜장면이죠. 오늘 팔도 짜장면 한 그릇 어떠세요?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팔도 짜장면.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포스코 그리고 마지막 안주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과 함께했습니다. 4시 뉴스 들으시고요.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